혈당 수치가 오를까봐 매 식사 때마다 걱정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4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만났지만 제 가족도 당뇨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결국 당신도 당뇨에 덫에 걸려 평생 약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 또는 전단계 당뇨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설탕이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들이 당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성호 내과 전문의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혈당 측정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당뇨는 설탕을 끊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설탕을 전혀 안 드셨음에도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그 흔한 설탕 한 스푼 넣지 않고도 당뇨에 걸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놀랍게도 흰 쌀밥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알려드릴 당뇨 예방 비결은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먼저 먹는 것과 채소를 먼저 먹는 것의 차이는 혈당에서 무려 2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비밀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과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식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45년간 1만 명 이상의 당뇨 환자를 치료한 제 임상 경험을 모두 쏟아내겠습니다. 특히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음식들, 식사 순서의 놀라운 효과, 그리고 당뇨를 이기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맞춰 제가 직접 개발한 방법들입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혈당 관리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신다면 당신은 당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온 50대 남성 환자는 단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는데도 당뇨가 악화되어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설탕을 끊었는데 왜 당뇨가 더 심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충격적이게도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최대 90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설탕의 혈당 지수 65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흰 쌀밥을 하루 3번이나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설탕은 가끔 먹어도 밥은 매일 먹으니 결국 우리 몸에 더 해로운 건 밥인 셈이죠.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밥 공기에 가득 담긴 흰 쌀밥을 매 끼니 먹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야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그때 겪은 충격과 고통을 미리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모르고 있던 당뇨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입니다. 흰 쌀밥의 혈당 지수는 최대 90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설탕의 혈당 지수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환자들과 혈당 측정을 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의 혈당 지수가 100일 때 비교하는 값이죠. 흰 쌀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매일 3번씩 먹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공기가 아닌 2공기까지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다가 중간에 끄시면 당신의 식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흰 쌀밥이 위험한 이유는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이 없으니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흰 쌀밥이 인슐린 저항성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물쇠 세포가 열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미 혼합밥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현미 100%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50% 혼합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현미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나 소화가 약한 분들은 발화 현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발화 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음식은 바로 흰식빵입니다. 흰식빵의 혈당 지수는 놀랍게도 90 이상입니다. 이는 설탕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식빵은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빨라서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빵에 잼이나 꿀을 발라 먹기 때문에 혈당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다이어트 한다고 식빵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밀빵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잼 대신 무가당 견과류 버터를 발라 먹거나 삶은 달걀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모든 갈색 빵이 통밀빵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카라멜 색소를 넣어 색만 갈색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0% 천연 과일 주스도 혈당 지수가 매우 높다는 사실 아셨나요? 섬유질 없이 당분만 흡수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물과 다름없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이런 이점이 모두 사라집니다. 한 잔의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3개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3개를 한 번에 드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스로는 쉽게 마셔버리죠. 주스의 문제는 단순히 당분뿐만 아니라 빠른 흡수 속도에 있습니다. 물에 녹은 당분은 몇 분 만에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반면 통과일은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당뇨 환자라면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그것도 하루 한 번 8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바나나와 같은 건과일은 건강한 간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린 과일들은 수분이 제거되며 당 성분이 농축됩니다. 작은 양에도 당분이 매우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생과일의 당은 수분과 함께 희석되어 있지만 수분이 빠진 건과일은 당 농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포도 한 줌과 건포도 한 줌은 같은 양의 당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포도는 훨씬 작은 부피에 더 많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과일 100g과 말린 과일 100g을 비교하면 말린 과일의 당 함량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건포도 한 스푼은 설탕 3티스푼과 비슷한 양의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뇨 관리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당뇨 환자의 적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은 달지 않으니 당뇨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큰 오해입니다. 튀김은 전분과 기름의 조합으로 혈당도 올리고 인슐린 저항도 유발합니다.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에도 영향을 줍니다. 튀김옷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또한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쉽게 흡수됩니다. 거기에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튀김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산화된 기름 때문입니다.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기름은 유해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는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외식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구이나 찜 요리로 바꿔보세요. 감자 튀김 대신 구운 단호박, 고구마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어 건강에 좋습니다. 찜 요리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고구마와 감자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좋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설탕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 말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진료실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군고구마를 먹은 후 혈당이 설탕물을 마셨을 때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전분이 굽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몸 안으로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을 지금 끄시면 당신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는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게 됩니다. 군고구마 대신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찐 고구마가 두 번째로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놀랍게도 생고구마를 드시는 것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혈당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생고구마를 어떻게 먹냐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잘 씻은 생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생고구마 샐러드가 인기 있는 건강식입니다. 감자도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특히 감자에 소금이 함께 첨가되면 혈당이 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소금이 문제가 될까요? 소금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상승을 더 가파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리된 감자가 생감자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립니다. 특히 감자칩은 혈당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감자칩이 찐 감자보다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감자칩은 조미가 되어 있고, 둘째, 조리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 전분 밀도가 높아집니다. 같은 무게로 계산할 때 감자칩에 들어있는 전분 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를 먹어야 한다면 삶은 감자를 식힌 후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자를 삶아서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혈당을 덜 올립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식사와 야식은 당뇨의 주범입니다. 하루에 5회 이상 자주 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잦은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이 자주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췌장이 인슐린을 자주 분비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 하나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면 과도하게 높아진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란 기관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사람도 계속 일하면 지치는 것처럼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췌장과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당뇨의 주범은 야식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저녁에 먹었을 때가 훨씬 살이 찌고 혈당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슐린 민감도가 저녁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낮다는 것은 인슐린의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도 저녁에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었을 때는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훨씬 혈당이 많이 오르고 지방도 훨씬 잘 쌓이는 것입니다. 야식은 되도록 피하고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이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당뇨를 부르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설렁탕이나 곰탕집에 가면 밥을 많이 말아 드시죠? 이렇게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음식을 넘기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과 밥은 따로 드시고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서 천천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많을수록 인슐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쪽으로 갑니다. 운동 부족도 당뇨의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살이 찌는 원인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먹는 에너지가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이 부족한 분들이 당연히 지방과 당뇨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습관은 바로 운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을 키울수록 당뇨병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키워야 혈당 수치를 잡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강한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난 당뇨병 환자 중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운동을 하십니다. 최소 주 3회 이상 운동을 권해드리고 운동을 통해서 전신적인 대사 기능을 높여주시면 당뇨 예방에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당뇨를 예방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양질의 수면, 충분한 수면이요. 사람에게 필요한 평균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필요한 수면량이 충족되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반적인 우리 몸의 대사는 결국 뇌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 기능도 떨어집니다.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소 7시간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 섭취가 부족해도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밍밍해지는 것처럼 내 혈액도 밍밍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맑은 물, 그냥 순수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자체는 우리 인체에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과 함께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충분히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1.5리터는 최소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컵 한 잔에 보통 250ml 되니까 하루에 컵을 최소 5잔 이상 마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식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비법은 식사 순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15년간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6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실천한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과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은 사람의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연구한 결과 밥을 먼저 먹고 나중에 야채를 먹은 환자들은 혈당 수준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면 처음에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은 환자들은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혈당 측정기를 차고 연구해 본 결과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10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관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빵이나 밥 같은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혈당 수준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사는 72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경우 식전 채소 섭취로 혈당을 20%나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양배추찜 한 접시를 먼저 드신 후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전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드시는 유리한 점은 공복 상태에서 우리 장은 스폰지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가 낮 시간 동안에는 보통 4시간이지만 아침 공복 시간은 보통 8시간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 8시간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장이 바짝 마른 농과도 같아서 물이 들어오면 다 흡수해 버리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음식이 탄수화물 종류라면 우리 장은 그 탄수화물을 빠른 시간 안에 다 흡수해 버리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식전에는 우리 장을 코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코팅제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채소를 식전에 먹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기 좋은 식이섬유 채소는 부드러운 채소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이정자 할머니는 양배추찜을 먼저 드시고 혈당을 측정했더니 드시지 않고 식사를 바로 시작하셨을 때보다 혈당이 30이나 낮게 나왔습니다. 양배추찜은 손바닥 크기만한 널쩍한 양배추를 한 10장 정도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만 드실 때는 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된장이나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추장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양배추찜을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전자레인지용 냄비에 넣고 3분 정도만 돌리면 부드러워집니다. 그 양배추를 꺼내와서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를 뿌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후추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삶은 콩, 특히 병아리 콩 같은 것들을 곁들여서 드시면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당뇨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최병철 씨는 아침 식사 방법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50이나 떨어졌습니다. 그가 실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을 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약간의 탈수가 있던 것들도 교정이 되고 또 포만감도 일정 정도 줘서 아침에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형식은 유동식의 반대말입니다. 유동식은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목넘김이 쉬운 음식인 반면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현미밥이나 통밀빵 같은 것들이 고형식에 해당합니다. 미숫가루, 죽, 과일 주스, 즙, 스프 이런 것들은 거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게 되는데 그러면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위장 관계를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 8시에 이런 것들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5세 장미영 할머니는 아침에 미숫가루 한 잔으로 식사를 대신했다가 10시만 되면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제 조언대로 삶은 계란 2개와 채소, 통밀빵으로 바꾸니 점심시간까지 배고픔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고형식, 즉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좋고, 그릭 요거트도 좋고, 콩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만족감 때문에 포만감이 생기고, 또 위장관계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것은 만족감을 주면서 식욕 중추에 가서 나 잘 먹었다라는 포만감과 행복감을 주기도 하며 뇌를 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턱을 움직여야 뇌를 깨워주기 때문에 치매 환자나 수험생에게도 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가면 점심, 저녁 때까지도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당뇨에도 도움이 되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최고로 추천하는 단백질은 계란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만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란은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먹으면 속도 편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계란은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합니다. 전날 삶아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침에 바로 삶아서 먹어도 됩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계란을 바로 삶을 수 있는 작은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들로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만감도 좋고 단백질을 엄청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건너뛰신다면 당신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단백질 공급원은 콩류입니다. 콩은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같이 지내온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잘 맞습니다. 콩 알레르기가 없다면 콩은 정말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콩은 여러 가지 요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나토라든지 두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아주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었던 요거트인데 유청을 분리하고 끓여서 유산균을 투입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운동 방법과 시간에 따라 혈당 개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8세 정해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30분씩 했지만 혈당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후 15분만 걷기 시작하니 한 달 만에 혈당이 평균 40이나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운동을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혈당 양만 늘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빨아들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시면 여러분은 매일 운동을 해도 혈당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영원히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9세 한미영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식후 15분만 빨리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5%로 낮아졌습니다. 의약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빠른 효과였습니다. 운동 방법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척성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벽에 등을 대고 의자에 앉은 것처럼 허벅지와 무릎 각도를 90도로 맞춘 상태로 버티는 운동입니다.
이 자세를 45초 유지하고 15초 쉬는 방식으로 5분만 해도 혈당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윤상철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기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할 수 있는 팔 들어 올리기와 발목 돌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식후에 바로 하니 혈당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운동 강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7세 강병호 할아버지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조언대로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30이나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신장의 포도당 배출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면 식욕도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또 한 컵의 물을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밤 동안의 탈수 상태를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습관 하나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71세 송영자 할머니는 혈당 조절을 위해 개인 맞춤형 과일 테스트를 했습니다. 과일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는 아침 식사와 함께 80g의 과일을 먹고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평소 식후 혈당에 비해 30 정도 오르면 괜찮은 과일이지만 5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으로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아도 일단 몸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평소와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젖어들듯이 서서히 몸을 잠식해 가는 것이 당뇨의 무서운 점입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83세 김종호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를 앓으면서도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흐려지더니 결국 실명 위기까지 갔습니다.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것은 크고 작은 혈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큰 혈관 문제로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있고 작은 혈관 문제는 우리 손끝과 발끝에 있는 작은 혈관들, 그리고 눈의 시신경과 같은 미세한 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실명이나 족부 절단과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질병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9세 이상현 할아버지는 당뇨로 인해 말단 감각신경에 장애가 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과 찬물의 감각도 잘 못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온천에 갔을 때 뜨거운 줄 모르고 발을 담그고 있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발가락 2개를 절단 수술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나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면 평생 혈당 수치를 측정해야 하고 그 수치에 따라 약 조절을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해야 해서 매우 귀찮은 병입니다. 다른 병들은 정해진 시간에 몇 달에 한 번씩 검사하고 약만 먹으면 되지만 당뇨는 먹는 것 자체가 혈당 수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혈당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초기 단계에서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바로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같은 간단한 습관 몇 가지만 실천했는데 3개월 만에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면 이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라도 약물 치료보다 생활 습관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에 주의하세요. 흰 쌀밥, 흰 식빵, 과일 주스, 말린 과일, 군고구마, 감자칩 같은 음식들이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는 고형식으로 드세요. 씹어 먹는 식사는 뇌를 깨우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넷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계란, 콩류,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다섯째, 식후 바로 운동하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식후에 움직이면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약물 없이도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4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당뇨 환자들의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엄선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 가족들도 실천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건강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